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32회 기출 1번 문제인데요. 제가 오늘 특강을 통해서는 이제 그래도 기본 이론은 한 번 정도 다 들어보셨고 어느 정도는 뭔지는 알고 오셨다고 생각을 해서 우선 이 기출을 가지고 왔어요. 기출 문제가 제일 정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차피 이제 우리는 기출을 해서 합격을 할 사람들이니까, 기출을 보고 합격을 할 사람들이니까 기출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접근을 하시는지, 또 어떻게 공부를 하면 효율적인지,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풀이를 해드리면서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거 제일 첫 번째 문제는 32회 1번 문제인데 혹시 풀어보셨나요? 풀어보셨나요? 안 풀어보셨나요? 그러면 잠깐 한번 같이 일단 쓱 한번 볼게요. 일단 문제 1번을 보시면은 아주 전형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으셔야 돼요. 토지는 공시, 거사비 하고 건물은 원가법. 그 다음에 일괄 거사비, 일괄 수익환원법. 뭐예요? 네, 완전 전형적인 3방식이에요. 그래서 보자마자 아, 전형적인 3방식이 나왔구나. 기출인데 1번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 시점 8월 7일이고요. 대상 물건의 개황 한번 볼게요. 일반 상업지역. 저는 볼 때, 제일 먼저 볼 때 용도지역을 먼저 봐요.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상업 먼저 보고 주위 환경 보고, 아 그러면은 뭐 업무용 건물이겠거니 하고 보시는 거죠. 건물 한번 볼게요. 이런 거에서 안녕하세요. 이런 거에서 조금씩 점수 나가시면 너무 아까워요. 이거 증축 내용 연습 보정하시는 거 연습하고 계신가요? 아직은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아직은 다 챙기면서 공부하시기에는 좀 스트레스이실 거예요. 근데 일단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이런 데에서 꼭 뭐 0.5점, 마이너스 1점씩 떨어진다. 이런 거 떨어지면 정말 아까워요. 떨어지신 분들 얘기 들으면 뭐 1점 차이로 떨어졌다, 0.5점 차이로 떨어졌다. 이런 거에서 깎였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저는 건물을 볼 때는 항상 제일 먼저 보는 게 사용 승인을 제일 먼저 봐요. 그 다음에 연면적, 규모가 대충 만 제곱이 넘었다, 크다. 사용 승인을 한번 보고 여기서 바로 고르셔야 돼요. 공시지가 표준지 바로 고르셔야 돼요. 이게 이게 머릿속에 아릿아릿하게 있으셔야 됩니다. 네, 일반 상업지역이었고 일반 업무지대였고 도로가 광대에 있다.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큰 대로변에 붙어있는 큰 빌딩일 수 있겠거니 하고 보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은 저는 용도지역을 제일 먼저 보니까 3종 1조 날립니다. 빠르게 고르시는 거예요. 3종 1조 나르고 뭐 후면 아니었죠? 서로 본건이 가로 조건이 뭐였죠? 안 보시고 광대였죠, 광대. 날리시고 바로 아주 빠르게 치고 나가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고르셔야 돼요. 바로 고르시면 됩니다. 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고르셔야 돼요? 평가 사례는 뭐 할 때 쓰이는 거죠? 평가 사례는? 그 밖의 요인 보정하실 때 쓰시는 거죠? 그 밖의 요인 산정할 때 기준은 비교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비교 표준지와 비교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가지고 골라주시면 돼요. 비교 표준지 용도지역 뭐였죠? 일반 상업지역이었고, 근데 저는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용도지역 먼저 본다. 그 다음에 이용상황 본다. 그 다음에 뭐 시점이나 평가 목적은 같이 본다. 그럼 일단 날리는 거예요. 날리고 여기 뭐 갔네? 이것도 뭐 갔네? 여기 좀 오래됐네. 그러니까 과감하게 지우셔도 돼요, 이런 거는. 그리고 봅시다. 소로 한 면 지우고. 이거 이렇게 남았죠? 여기서 평가 목적에서 우리가 평가 목적이 뭐였는지를 알고 계속 머릿속에 알고 계셔야 돼요. 평가 목적이 일반 거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자산 재평가는 아니다 하고 지워주시고 사례를 딱 골라서 자신감 있게 동그라미 치고 절대 뒤돌아보시면 안 돼요. 앞으로 쭉쭉 밀고 나가셔야 돼요. 거래 사례 왜 나왔을까요?
토지 거사비 하라고 나온 거죠. 자, 봅시다. 저는 뭐 먼저 본다 그랬죠? 전 용도지역 먼저 봐요. 일반 상업이네요. 근데 뭐예요? 주상용이다. 나 아까 업무용 토지였는데? 제끼시는 거예요. 일단 긋고 보세요. 그리고 거래 사례 2번 한번 볼게요. 일반 상업이고 업무용이고 광대세각이고 마음에 들어요. 오래됐어요. 그리고 일반 업무지대에 위치하는 정상적인 거래 사례로 매수자는 매입해서 업무시설을 신축할 예정이다. 철거비 이런 얘기 나왔어요. 그러면 이 금액에 건물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땅만 산 거예요. 건물 어차피 부시고 새 거 지을 거니까 땅만 산 거고, 여기다가 나누기 토지 면적 해주셔서 단가 여기다 이렇게 문제지에 써놓고 바로 문제 보시면서 계산기 바로 치시면서 문제 써놓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쳐놓고 헷갈려요. 이게 그 밖의 요인 내가 할 거였는지 토지 거사비 할 거였는지. 저는 토지 거사비 뭐 이런 식으로 써놓고 갑니다. 그럼 내가 2번을 골랐어요. 거사비라고 하기로. 그럼 3번도 한번 보시는 거예요. 편한 마음으로. 뭐라고 나와 있어요? 금매. 보지도 않고 넘기시면 돼요. 자, 뭐라고 나왔어요? 거래 사례 4번? 투자 목적. 이때 이제 또 얄팍얄팍하게 이론 내가 공부했던 거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기준가치 뭐였지? 시장 가치인데 얘는 뭘까요? 그러면은 투자 가치겠죠? 그런 식으로 배제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 사례 5번. 이거는 어떻게 제낄까요? 거래 시점이 오래됐잖아요. 그쵸? 제끼시면 돼요. 얘도 거래 사례 6번 한번 보실게요. 기타 사항에 뭐라고 써져 있나요? 구분 소유 건물. 이거 딱 보시고 과감하게 치셔야 돼요. 왜요? 본건은 뭐였어요? 토지 건물의 복합 부동산이에요. 종류가 다릅니다. 같이 비교하지 않아요? 거래 사례 7번 한번 보실게요. 얘도 뭐 일반 상업, 업무용, 광대. 근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양도소득세는 매수자가 부담한다. 양도소득세는 뭐 양도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거 아닐까요? 제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저도 공부를 할 때 그렇고 뭐 문제를 풀어볼 때 그렇고 건물이 뭐 실무 공부할 때 어려워 이런 건 없었어요. 자, 여기서 또 점수 또 막 얼탱이 없이 막 상업지역, 막 주거지역 뭐 하셔야 돼요? 당연히 상업지역 해야죠. 근데 여기서 막 열심히 시점 수정 때리시는 분들이 바로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차분하게 이런 거 다 놓치지 마시고. 자, 이거는 뭐예요? 왜 준 걸까요? 오피스 빌딩 자본 수익률. 빌딩의 자본 수익률. 빌딩의 시점별로 자본 수익률. 이거는 아까 문제 2번에서 일괄 거래 사례 비교법에 의한 시상가액을 산정하시오. 그럼 얘는 뭐예요? 나는 땅 위에 있는 토지 건물이잖아요. 나는 일단 물음 1번은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 거사비 하시고 건물은 원가법 해봐 이거고, 물음 2번은 얘를 통으로 갖다가 이런 애랑 갖다가 비교해. 그 문제예요. 그때 오피스 빌딩의 자본 수익률을 시점 수정으로 쓰시라고. 야, 이런 거구나 하고 그냥 바로 머릿속에 그런 거를 생각을 하시고, 아, 그러면은 나는 여기다가, 저는 근데 항상 써놔요. 헷갈려서. 시점, 일괄, 뭐 이런 식으로. 기준 시점이 언제였죠? 21년 7월 31일이었나요? 기 이렇게 써놓고. 기준 시점 언제예요? 8월 7일이에요? 네, 8월 7일 항상 이렇게 써놓고. 8월 7일. 그러면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일괄 거사비 사례를 내가 고르고 여기서 시점 수정할 때 기준 시점 또 앞으로 안 넘겨보고 바로 구하시면 편하겠죠?
지역 요인은 1.00 처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자, 토지 개별 요인. 개별 요인 잘 되시나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개별 요인이 참 저도 어려운 거는 당연히 어려운 건데 이런 짜잘짜잘한 것들이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본건 하고 표준지 비교해야 되지? 표준지하고 뭐 선례 아니면 선정한 사례 비교해야 되지? 또 일괄거사비 할 거면은 나랑 사례랑 비교해야 되지? 뭐 또 임사비 나오면 또 임대사례랑 나랑 비교해야 되지? 이게 엄청 많아요. 근데 이거는 뭐 누가 잘 가르쳐서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이 깨끗한 종이에다가 열심히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스킬이 생겨요. 저는 아주 초반에는 내가 뭐 광대면은 나 이렇게 써놨어요. 본건이 이거다 이렇게 해놓고. 근데 이런 표시들이 많아지면 결국에 나중에 더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 이렇게 써놓고 뭐 표준지 A는 이거였어 이런 식으로 써놓고. 여기서도 뭐 골랐는지 다 기억나시나요? 평가설에 우리 뭐 골랐고 그런 거 기억 안 나죠? 빨리빨리 넘어가서 보시면서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도 놓치지 마시고, 상기의 접근 조건 비교치 산정 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정한. 어떤 학원은 뭐 가, 접, 환 이렇게 우리 다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0점 뭐 몇몇, 뭐 1점 몇몇 이렇게 예쁘게 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채점할 때도 이런 데서 점수를 까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이런 거에서 점수 안 까면은 너무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쉽다고 느껴지지 않으시겠지만 많이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전형적인 문제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내가 거래사례 몇 번 골랐지? 앞으로 가서 보고 오시고 차분히 반복 훈련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자료 10번. 얘는 뭘까요? 얘는 수익환원법이죠. 대상 부동산과 인근 지역의 임대 현황. 그러니까 토지 위에 건물을 올려놓고 얼마 먹을 수 있냐, 얼마 먹어 떨어지냐, NOI 얼마 나오냐 그 자료예요. 대상 부동산 한번 볼게요. 뭐 지상 1층, 2층, 뭐 지상 10층까지 있는 건물이고, 자, 여기 중요하죠. 그럼 이거는 시장 가치에 부합하는 임대 금액일까요? 아니죠. 사정이 개입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할 때는 여기를 다 이렇게 형광펜으로 쳐놔요. 실제 시험에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못 하시겠지만 이렇게 쳐놓고, 아, 사정이 개입됐으니까 표준적인 임대 사례를 가지고 와서 내 거에 수익을 한번 매겨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기 보세요. 자료 11번. 인근 지역에서 매년 1개월의 렌트프리가 계약 조건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인 시장 관행이다. 시장에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건물을 팔 때, 토지 건물을 팔 때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 보세요. 내 거는 특수관계회사가 저가로 임차하고 있다. 그러면은 내 거 임대 내역 가지고 수익하는 법을 하면은 토지 건물, 우리 아까 물음 1번하고 물음 2번 한 것보다 수익하는 법이 더 값이 떨어지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엉망으로 구한 거죠. 수익형 부동산인데 수익가액이 원가나 시장성보다 더 낮게 나오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실 때도 뭐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전체 지상 1층부터 10층까지 NOI를 뽑아내는 그런 답안도 있고, 여기가 지금 47만 원이잖아요. 지상 1층. 여기 47만 원이잖아요. 지상 2층 뭐 35만 원이잖아. 그러면 나는 요거를 가지고 이게 기준층이라고 보고 얘를 층별 효용비를 가지고 뿌리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에 있는 금액하고 뭐 여기에 있는 금액하고 수준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나 여기 있는 거 가지고 뭐 층별 효용비 얘를 100으로 두고 뭐 얘를 70으로 두고, 만약에 층별 효용비 자료가 있다면 그런 식으로 뿌려서 구하는 사람도 논리적으로 틀리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여기 줬으니까 쉬운 거 가져가시면 되잖아요. 그쵸? 보증금 보세요. 보증금. 인근 지역 시장조사 결과 임대료가 보증금의 10분의 1 수준이다. 보증금 운용익. 자, 이런 거 연습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으세요? 뭐 PGI 딱딱 해서 보증금, 퍼센테이지, NOI, 그러니까 NOI래. 월세 12, 관리비 12.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이런 거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PGI 하면은 딱 보증금 곱하기 보증금 운용이율. 월세 12개월, 관리비 12개월 때려야지. 이런 것들을 그냥 그런 기본적인 왁구들을 계속 반복 훈련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문제가 제일 짜증났던 건 뭐냐면은 렌트풀이죠, 렌트풀이.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였어요. 이게 실제 시험에서도 저 이 시험 치고 붙었잖아요. 진짜 답안지에 다 썼어. 아, 완전 잘 썼어. PGI, EGI, NOI, 환원율까지 멋들어지게 다 잘 구했어. 근데 제가 여기다가 렌트풀이 안 하고 다 12개월 해놓은 게 딱 보인 거예요. 어떡해요. 계산 여기 다 예쁘게 다 해놨어요. 근데 그냥 여기다가 이제 관리비는 그대로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 월세에다가 이렇게 지우고 11개월 이렇게 해놨어요. 고칠 시간이 없었어요. 이 총액은 고칠 시간이 없었고 그냥 11개월 예쁘게 봐주십시오 교수님들 그냥 이러고 넘어갔어요. 1번 문제가 40점이잖아요. 보통 뭐 60% 득점하면 잘 나온다고 하죠. 24점. 제가 이게 22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21점이었나? 괜찮아요. 이런 거 렌트풀이 막 애들 정문 나오면서 야, 너 그거 11개월을 관리비에서 월세에서 잘했어? 막 이래요. 상관없습니다. 다른 거 표준지 잘 고르시고 그 밖에 요인 잘 고르시고 환원율 잘 하시고 이런 거 아무 그런 거에 멘탈에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자료 제목 환원이율 관련 자료. 환원이율 원칙 뭐예요? 환원이율 산정하는 원칙. CO2 저는 CO2라고 외웠거든요. 시장추출법, 요소구성법, 투자결합법. 저희 그거 해설 자료 한번 보실래요? 해설 자료 4페이지. 수익환원법. 중요 논점은 렌트프리를 적용하는 건데 임대료만 11개월 깎아주는 거예요. 임대인이. 그리고 관리비는 그대로 실비니까 다 받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사전 개입된 본건의 임대차 내역 배제하고 표준적인 임대차로 하는 거 근거는 자료 11번이었고 환원율 보자마자 시장추출법. 아, 그럼 또 사례 선정을 또 해야 되는구나. 또 사례 선정의 늪에 빠지는 거예요. 사례가 또 나왔어. 봅시다. 1번 사례. 기타 사항에 바로 제낄 근거가 나와 있죠. 경매 낙찰 사례라고. 근데 뭐 유치권까지 행사 중이래요. 골치 아픈 애죠. 사례 2번. 장기로 임차하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임대 재계약으로, 그러니까 임대료 수준은 계속 올라가는데 옛날에 체결한 그 계약 임대료를 계속 유지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가치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사례 3번. 일반 상업지역 12,000제곱미터. 2인이 공유지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된 사례임. 공유지분 X. 이렇게 치면은 사례가 고르실 게 없어요. 그냥 두 명이 사이좋게 나눠서 산 거예요. 네. 일반 상업지역이고 가능 조소득 잘 나와 있고. 그럼 밑에 보면 뭐야? 이거 X 치고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써놔요. R 환원율 구해야지. 사례 103번 이렇게 해놓고. 근데 이제 사례 시장추출법 구하는 공식 뭐죠? 부동산 전체 밸류에 NOI 얼마 나와? 그거잖아요. 전체 놓고 얼마 먹을 수 있어? 이게 한 3.8%였나?
그 정도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아까 우리 자료 11번, 6번 질문에 렌트풀이 반영된 게 일반적인 시장 관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가능 조소득을 계산을 해보시면은 뭐 여기다가 보증금 운용이 곱하고 관리비 하고 해서 이렇게 해보면은 안 나옵니다. 이거를 가지고 여기다가 뭐 운영경비 구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해도 돼요.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생각을 못 했었어요. 막상 시험 시간에는. 아, 당연히 렌트프리가 반영된 PGI겠지 했는데, 보증금 35만 원, 그 다음에 월세는 아까 10% 수준이라고 했잖아요. 3만 5천 원. 그렇게 해서 관리비에 11개월 하시고, 그 다음에 월세에 12개월 하시고 새로 선정해서 구하면은 3.8%가 나와요. 이걸 그대로 가지고 R을 구하면은 4%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렌트프리를 고려를 잘 해주시는 게 이 시장추출법에서의 작은 논점이었다. 기타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저는 문제를 앞에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바로 목차를 짜는 타입이에요. 많이 숙달을 했으니까. 특히 3방식 같은 경우에는 한번 쭉 보니까 평이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때 느꼈던 당시는 넘겨도 1번 문제 페이지가 끝나지가 않아. 보통 1번 문제 페이지가 12페이지거든요. 근데 얘가 15페이지인가? 14페이지예요. 정말 많다. 어떻게 그래도 사례 진짜 자신감 있게 잘 고른 것 같아. 그러면서 답을 쓰면서 왔어요. 너무 쉬우니까. 근데 여기서 선정 및 제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라는 거예요. 저 여기서 뭐 비교표준지 선정 해놓고 뭐 쓰고 그냥 바로 넘어갔거든요. 배제 사유 안 쓰고. 왜냐면 너무 명확하니까. 용도 지역 다르고 주의 환경 다르니까 굳이 배제 사유 뭐하러 써? 귀찮아서 안 써. 왜냐면 나는 빨리 풀고 좀 천천히 검토를 해보고 싶으니까. 근데 여기서 선정 및 배제 사유를 반드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답안지를 앞으로 넘겨갖고 아주 작은 글씨로 뭐는 뭐 때문에 배제 이런 거를 다 썼어요. 근데 이걸 제가 왜 쓸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거든요. 그때 이런 것들 본인이 놓쳤던 것들 쓰시는 겁니다. 이런 데서 0.5점 1점씩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안일하게 푼 거죠. 되게 일반적인 3방식이 나왔네. 공시지가 비교표현지 너무 쉽다. 사례 선정 너무 쉽다. 명확하다. 시장추출법 너무 명확하다. 했는데 이제 이런 걸 또 쓰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대망의 시점 수정. 이거를 한번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오셨을 때 이거 새 걸로 프린트해서 다시 풀어보세요. 본인 필기 없는 거. 새 걸로 다시 풀어보시고 시점 수정까지 한번 꼼꼼하게 다 해보세요. 저는 진짜 이거 진짜 수정 아니냐. 진짜 너무 곱하기 진짜 너무 더럽게 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나 계산 다 틀렸겠다 하고 그냥 나왔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너무 불안했어요. 근데 점수는 뭐 나름대로 잘 나왔습니다. 이런 것도 시간이 있으실 때 저 그냥 막 쓰거든요. 제 MBTI T예요. T. 극도의 효율을 추구합니다. 단가 뭐 계산기 이렇게 뜨잖아요. 그럼 저는 그냥 앞에 이것만 봐요. 언제 이거 1, 2로 고쳐서 언제 해요.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쓰고 말거든요. 근데 여기 또 보니까 뭐 이렇게 하래요. 반올림 해서. 그러면 좀 시간 남으니까 앞에 넘어가서 또 이렇게 찍찍 긋고 1, 2 뭐 요 정도. 그 정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작년 기출 1번 문제를 한번 쓱 보셨어요. 어떠세요? 지금 다 각자 이제 공부한 수준이 다르시고 그러겠지만 어떠세요? 어렵죠? 정신 나가겠죠? 제가 지금 뭐라고 엄청 빠르게 말을 하는데 하나도 정신사납고 모르겠어요. 이거 시간 안에 풀 수 없습니다. 예. 예, 예. 방금 똑같은 질문을 하셨는데 두 분이서 친해지시면 될 것 같아요.
계산을 다 쓰고 내가 식을 열심히 썼어. 이거 못 내겠죠? 이거 시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근데 총액은 어떻게 쓰실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당연하죠. 여기 보세요. 봐봐요. 물은 4번 뭐예요? 시상가액 조정. 그러니까 너 이거 구한 거, 이거 다 여기다가 나 보여줘. 그리고 결정까지 해. 이러잖아요. 근데 시간이 없어요. 어떡해요? 배점을 보세요. 3점이에요. 안 하셔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시간이 없어? 안 해. 근데 대신 썰은 써줘야 돼요. 응. 글자는 쓰시죠? 응. 그 쓰시는 거예요. 이거 배점 보세요. 두 개만 제일 잘하시면 돼요. 라고 말하면 좀 위험하긴 한데, 이 두 개를 내가 잘했어. 식도 잘 쓰고 다 했어. 답안지 막 하나하나 꼼꼼하게 안 쓰고 일단 왁구부터 짜놓고 하잖아요. 이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아, 식을 그래도 다 써놓긴 써놨는데 뭐라도 단가랑 총액은 써줘야죠. 고르시면 돼요. 내가 요거 해야겠다. 요거 단가 쓰시고 총액 쓰시고 여기다가 원가법, 시상가액, 뭐뭐 거사비 비워두고 수익환원법 비워두고 결정, 감칙 7조에 의해서 개별 물건 기준으로 한다. 그냥 뻔뻔하게 쓰시면 돼요. 시간 없는데 어떡해요? 시간이 없지만 나는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다. 내가 공부를 아예 안 한 건 아니다. 나 이 정도의 지식은 있다. 그런 거 그냥 뻔뻔하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40점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래도 1시간 안에는 아마 풀어야 될 텐데 한번 한 두세 달 있다가 한번 풀어보세요. 다 이제 내가 이 얘의 내용을 다 알고 있잖아요. 얘의 히스토리를. 아, 뭐 정우진이 뭐 엄청 쉽대. 막 빨리 고르고 막 빨리 치고 나가래. 이런 거 알고 답안지를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은 답안지를 쭉쭉쭉 쓰는데 시간이 내가 이 정도 알고 자신감을 가졌을 때 40점, 100점은 이 정도 스피드로 쓸 수 있구나. 그런 것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집에 프린트가 있으시면 프린트를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항상 세 문제로 뽑아서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동그라미 쳐보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면서 답안지를 한번 써보시면서 나의 그런 시간 감각과 나의 글씨 쓰는 속도와 나의 판단력과 이런 것들을 자기가 좀 알고 가시면 좋아요. 저는 기준이 있잖아요. 이건 저의 기준이 아니라 당연히 표준지 공시지가 선정이랑 토지 그런 거래사를 선정할 때 기준 뭐예요? 해설 자료 한번 보실게요. 해설 자료 3페이지. 주요 논점, 득점 포인트에 사례 선정과 배제 사유를 기재하래요. 공시지가 기준, 이건 실무 기준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비교 표준지의 선정, 제가 하이라이트 해놨죠. 용이, 주지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용도 지역부터 일단 먼저 봅니다. 용도죠. 일반 상업지역. 3종 1주 제끼고 소로 하면 제끼고 2번. 3종 1주 제끼고 평가 목적 나는 담보 아니니까 제끼고 소로 하면 제끼고 주의환경 일반 업무지대 나라에서 고르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빨리 고르는 연습을 기존의 시중에 있는 문제집 가지고 많이 해주세요. 왜냐면 생각보다 내가 혼자 공부할 때 되게 엉뚱한 거를 골라놔요. 그리고 예시답안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헉, 내가 눈이 삐었나? 이런 데에서도 막 쓸데없는 거 막 골라놓고 그 밖의 요령까지 다 하고 막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32번 문제는 사례 선정도 되게 많았고 시점 수정도 많았고 렌트프리 논점도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시상가액 조정해서 평가액을 결정하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뭐 작년 제가 수험생일 때의 문제에서는 뭐 이 각각의 시상가액들의 성격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기술하는 연습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얘는 원가에 가깝고 얘는 시장성을 대변하고 얘는 본건의 수익성을 대변하고 이런 것들을 연습 많이 했었는데 100점은 정작 3점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진짜 너네 기초 잘 할 줄 아니? 용의주지로 표준지 빨리 고르고 배제 사유 빨리 쓰고 답안지 이거 꼼꼼하게 잘 썼니?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막 아주 엄청 어려운 그런 거를 물어보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내가 아직 초짜지만 내가 아직 수험 생활 진입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어느 정도 기본 이론 한번 돌렸고 뭔지 안다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예시 답안이랑 이거랑 같이 보면서 그냥 한번 맛을 보세요. 아, 진짜 전형적인 간평 실무의 3방식은 이런 거구나. 이런 거 한 5번만 한번 보고 풀어보고 한번 하세요. 그러면은 조금 더 공부할 때 덜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조금 더 해도 괜찮나요? 저희 7시 반에 시작했죠?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볼게요. 이것도 제가 대표 유형 문제풀이라고 했잖아요. 전형적인 것만 가져온 거예요. 올해 기출입니다. 지금 3년 내내 계속 1번 문제에 일반 평가가 나왔어요. 지금 우리 방금 한 32회 3방식, 31회도 일반 평가 나왔고요. 30회도 뭐 기억가치, 영어권, 특허권 일반 평가가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올해 1번에 보상, 드디어 큰 배점으로 딱 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저랑 최시현 평가사님은 이제 3기, 4기 문제 내면서 3년 내내 일반이 나왔으니까 이제 보상이 나올 거야. 안 나오면 말고 그냥 이러고 있다가 진짜 딱 아침에 문제 보자마자 역시 보상이 나올 때가 됐구나. 왜냐면 한참 뭐 27회, 8회 뭐 보상이 좀 큰 배점으로 계속 나오다가 3년 내내 일반 평가 나왔으니까 이제 보상 평가가 나올 때가 됐죠. 그리고 이것도 전형적이에요. 막 어려웠대요. 막 수목 불에타 아니냐. 뭐 갑자기 꿀벌? 불에타 아니냐. 막 약간 이런 얘기를 하시는 수험생도 있었어요. 갑자기 뭐 축산 보상 이런 거. 이거 스터디 작년 학원 저도 다녔잖아요. 스터디에 축산업 이런 거 되면 진짜 짜증나고 막 그랬어요. 저 스스로도 짜증냈어요. 진짜 이런 거 왜 해? 나는 평가사 돼도 이런 축산 보상 하기 싫어! 막 이러면서. 그치만 많이들 실무에서 많이들 하신대요. 그리고 제 뒷자리 평가사님도 수목 이거 보상 하고 계시거든요. 저랑 동기인데 대표님이 하래요. 그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배점 보세요. 6점, 6점, 12점, 40점 만점 12점, 30%잖아요. 기본만 내가 정말 공부 안 했어. 수목도 그냥 쓱 보고 넘어갔어. 축산업도 쓱 보고 넘어갔어. 어떡해. 멘탈 터져갖고 막 바들바들 막 떨면 안 됩니다. 왜냐면 보세요. 10점, 10점, 그 다음에 8점, 28점. 70% 이게 아주 전형적인 문제들이거든요. 일반 시중 종합문제집에 있어요. 이 비슷한 유형과 비슷한 난이도로 이게 다 있습니다. 특히 이 생활보상은 작년 수험가에서 진짜 다들 내가 막 찍었다 막 이러셨어요. 생활보상. 이제 나오면 이제 내가 적중 막 이렇게 하시려고. 원래 생활보상이 기출이 한 번도 안 됐었대요. 근데 언젠가 나오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계속 한 3년간 계속 내셨더라고요. 드디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스터디 문제에서 계속 푸는 거예요. 저도 풀었어요, 생활보상. 이것도 아주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기본적인 70%에서 최대 득점을 하시고 여기서 기본적인 것만 찍어주시면은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보상인데 보상 진도 나가신 분. 강의. 한 분? 두 분? 그러면은 보상은 좀 짧게 갈게요. 1번 문제가 대상 토지에 대한 보상액 산정이에요. 토지 평가하시면 됩니다.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하시면 돼요. 그럼 대상 토지에 저는 뭐부터 본다 그랬죠? 용도지역과 이용상황, 계획관리지역이고 단독주택이구나. 후면주택지대에 있다. 이걸 이제 마음속에 아른아른하게 품고 비교표준지를 보시면 됩니다. 쭉 넘어가서 19페이지 비교표준지. 자, 다 계획관리예요.
그리고 주상용 제끼시고 단독주택 둘 중에 뭐 하지? 이게 중요하죠. 보상하신 분들, 그쵸? 이게 적용 공시지가를 뭘 선정하는지가 중요해요. 보상은. 이 보상 사업의 시작일이라고 할 수 있죠. 언제일까요? 이 보상 사업 결정 난 날이 사업 인정 의제가 되는 날입니다. 이거예요. 도로법에 나와 있어요. 결정구역 고시일을 토지보상법의 사업 인정 고시일로 의제한다. 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얘를 딱 보고 사인고라고 쓰고 그리고 비교표준지 고르로 넘어갔을 때 제끼고 얘 고르면 되죠. 단독주택 다. 이것도 한 번 봐주는 거예요. 주택지대. 오케이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거래 사례. 여기서 거래 사례는 그 밖의 요인 거래 사례일까요? 토지 거사비일까요? 그 밖의 요인이에요. 보상평가에서는 합리성 검토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쉬워요. 뭐 고르시면 돼요? 단독주택 B 고르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B 치시고 지가 변동률 정말 중요하게 제가 이런 거 정말 실수 잘했어요. 눈에 안 보여요. 표준지는 A군에 있습니다. 내가 고른 아까 B 사례는 D군 맞죠? 거사비 이런 거 시간 없어갖고 그냥 이걸로 그냥 다 한다니까요. 제가 그랬어요. 이런 거에서 점수 나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겠죠? 가형요 열심히 연습하시고 자 건축물 제조달원가 자료 본건의 물건조서 한번 보실까요? 18페이지. 계획관리지역의 단독주택이었잖아요. 도로사업에 편입되는 단독주택과 부속창고, 야외 화장실 이렇게 하나로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거겠죠? 같이 보상이 들어갑니다. 근데 등급 한번 보세요. 상급, 중급, 중급. 그쵸? 제조달 원가에서 잘 선택하셔야 돼요. 상급, 중급, 중급. 상급, 중급. 단독주택, 상급. 창고 화장실, 중급. 얘는요? 단독주택에 더해 주시는 거예요. 140만 원 더하기 3만 원 더하기 7만 원. 한 줄 쓰시고 창고 36만 원. 화장실 110만 원. 건물은 세 줄로 딱 끝내시는 거예요. 전 여기다가도 그냥 감가수정까지 다 때리고 면적까지 그냥 다 때려버려요. 시간이 없어요. 뭐 예시다만 보면은 제조달 원가 결정. 단독주택은 상급이어서 140. 부대 설비를 더한다. 창고는 36. 화장실 110. 건물 평가의 결정. 목차 또 잡아요. 또 잡고 거기다 예쁘게 구해놓은 제조달 원가에 그대로 또 가져와서 감가수정하는 것도 보여줘요. 그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평소에 공부하실 때도 한 줄로 쭉쭉 밀어버리세요. 목차 이렇게 하나하나 예쁘게 다 쓰다 보면은 체계적으로 공부는 하실 수 있겠죠. 근데 빨리 좀 더 효율적으로 하시려면은 일단 제조달 원가 하고 뭐 시점 수정도 있으면 해보고 하고 단가 구하죠. 면적 쓰죠. 이런 식으로 기본 예제에서는 이거를 하나하나 목차를 다 이렇게 나오는 책이 있어요. 그건 그냥 눈으로만 보시고 내가 문제 풀 때는 이런 식으로 이것도 목차 어떻게 하면 빨리 짤까? 이런 거에서 채점위원들이 뭐 얘는 건물 평가를 아주 잘한다, 목차가 예쁘다 하고 점수 많이 주지 않죠. 총액만 봅니다. 총액만. 주거용 건축물 거래 사례 얘는 왜 나온 거냐면은 아직 보상을 진도를 많이 안 나가셨다고 하니까 한번 앞에 문제만 볼게요.
문제 2번에 소유자 을은 주거용 건축물을 신축해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건축물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시오.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집이 사업지구 내에 다 편입된 거죠. 보상 법조문 한 바퀴 다 돌리신 분 아직 없으신가요? 그래서 법조문 가져왔어요. 저기 한번 봅시다. 해설 자료에 9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8페이지. 법전 다들 있으시죠? 법전 이렇게 내가 오늘 공부를 마쳤어. 마치고 집에 가서 이제 자잖아요. 눕잖아요. 그럼 내가 오늘 본 그 법전 페이지에 칙 54조 주거이전비 1항은 소유자, 2항은 세입자 이렇게 눈에 이렇게 아른아른하게 떠오르면 아주 좋죠. 저는 그랬어요. 왜냐면 양이 너무 많잖아요. 이 보상 문제에만 지금 법조문이 몇 개 쓰셔야 되는지 아세요? 저도 안 세봤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축산업 수목 빼고 축산까지 한다면 법조문 한 11개는 뭐 칙, 54, 주거 이전비.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 주거 이전비, 그러니까 칙 54조 1항 소유자니까 요런 거를 지금 몇 개 쓰셔야 되냐. 이 말에 한 10개는 지금 이 답안지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언제 다 외워요. 이거 언제 다 외워서 2년 만에 합격해요. 잘 때도 공부하시면 돼요. 잘 때도. 눈 감을 때 칙 54조가 그림처럼 떠오르시면 돼요. 그러면 진짜 빨리 외워요. 저는 엘리베이터 기다릴 때 요럴 때 외운 게 진짜 잘 외워지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열 때 아까 수목보상 뭐였지? 몇 조 딱 생각해보고 그러면 되게 기억이 잘 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저는 공부를 해서 법을 막 달달달달 각 잡고 앉아서 외우면은 저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지하철 탈 때, 뭐 이럴 때, 그럼 한 번씩 떠올려보고, 그럴 때 진짜 각인이 잘 되더라고요. 여기도 보세요. 물음 2번. 주거용 건축물. 몇 쪽이에요? 주거용 건축물 평가에 대한 법조문이 8페이지에 있는데 7페이지, 8페이지. 일단 7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해설 자료 7페이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보상평가. 여기서 제가 쓴 이 법은 토지보상법의 그 법이에요. 답안지에 그냥 토지보상법 일일이 다 안 쓰시고 법 75 그냥 이렇게까지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평가 개요에 토지보상법에 근거하여 한다 이런 거 한 줄 정도 써주시고 법, 칙, 영 이 정도만 쓰시면 돼요. 주거용 건축물 어떻게 하래요? 법 75조에서. 이전에 필요한 비용. 나 여기서 살고 있는데 이거 버리고 이제 재개발돼서 나 이제 이사 가야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이사비 상당을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항상 이런 것들이 우리를 수렁에 빠지게 하죠. 뭐로 하래요? 이럴 때는 가격으로 하래요. 가격으로. 얘를 원가법으로 평가한 그 가격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전하기가 어려워. 그리고 내가 이제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얘를 이사비로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전비가 더 커. 그럼 나는 싼 값으로 보상해줘야지. 가격으로. 그래서 가격으로 보상을, 그러니까 원칙은 뭐예요? 원칙은 이전비다. 원칙은 이전비로 보상을 해준다. 그리고 이제 칙 33조 한번 보실게요. 주거용 건축물을 원가법으로 평가해서 보상을 해주면 상당히 빡칩니다. 너무 적게 나와요.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거사비로 평가한 게 원가법보다 뭐래요? 크면은 거사비로 평가해줘. 피수용자를 위한 조문이잖아요. 항상 감정이입해서 한번 과몰입해서 한번 공부해보세요. 건축물 나왔어. 그러면은 법 75
칙 33. 이런 식으로 떠올리시는 공부를 많이 하시면 돼요. 저는 처음에 토지보상법 할 때 이제 토지보상법 중요 조문들 강사들이 찝어주잖아요. 그거를 순서대로 스타벅스에 앉아서 외우다가 와,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진짜 못하겠다. 그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링크를 해가지고 하시면 쉬울 거예요. 저 앉아갖고 제가 뭐 75조 중요하대요. 76조. 그러니까 앞에 1조부터 뭐 이렇게 다 날리고 중요한 것만 찝어주잖아요.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하면은 너무 비효율적이야. 공부를 하면서 링크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겠다. 주거용 건축물은 법 75였고 칙 33이었고 그리고 최저 한도 보상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용 건축물 나오면 법 75, 칙 33, 칙 58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뭐였는지 다 이제 알아야 되죠. 칙 58은 뭐예요? 600만 원 미만 그 최저 보상 한도를 정해준 거예요. 600만 원 이상으로 보상을 해라. 주거용 건축물 보세요. 33조에 따라 평가한 요 금액이 600만 원보다 작으면 600만 원까지는 줘. 약간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기출 다시 한번 가셔서 23페이지 보시면 지금 주거용 건축물 보상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지 보고 있는 거예요. 아까 주거용 건축물 뭐라 그랬어요? 거사비 특례가 있죠. 거사비 한 것보다 그러니까 거사비로 보상을 해줘라는 거의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주거용 건축물 거래 사례, 주거용 건축물도 거사비 한번 해봐. 그 자료로 준 거예요 지금. 봐봐요, 똑같아요. 나도 본건도 88제곱미터에 8제곱미터에 뭐 3제곱미터고 나도 사용 승인일이 이 정도였고 상, 중, 중 이것도 똑같아요. 건축물 일체의 거래임. 토지를 수반하지 않은 건축물만의 거래로서 유사하여 비교 가능성이 없던 거. 이 총액 곱하기 4, C 가치 형성 요인 해서 한 줄로 쓰시면 됩니다. 시간이 없는 이유는 자꾸 이거를 막 나누기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시간이 없으신 거예요. 한 줄로 빨리 치고 넘어가세요. 주거용 거사비 특례가 있었지? 딱 쓰고 한 줄로 딱 치고 넘어가세요. 그러면은 뭐 실무 수석은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합격만 하면 되잖아요. 시간이 없다라는 거는 이런 것들에 있어서 센스가 조금 자꾸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사정이 개입되지 않은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 풀 때 깊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기계처럼 푸시는 거예요. 기계처럼. 1억 3천 곱하기 4 곱하기 C 뭐지? 언제까지 시점 보정해줘야 돼요? 이거 가격 시점 언제예요? 제시된 가격 시점 17페이지에 22년 7월 31일이잖아요. 여기다 써요. 이렇게 21년 7월 31일. 그 답안지에는 얘를 뭐 동그라미 치든 이렇게 별표를 하든 해서 여기다 빼가지고 뭐 시점, 수정 이렇게 쓰고 쓰시면 됩니다. 어떻게 시점 수정 뭘로 하실 거예요? 그 밑에 건축비는 연간 6% 증가한 보이시나요? 요걸로 시점 수정하라는 거예요. 얼마 동안 하면 돼요? 22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니까 2달이네요. 2달? 그러면 1 플러스 0.06 곱하기 12달분의 2달 하셔도 되고 61일, 365일 중에 61일 하셔도 1.01 얼마 1.01 얼마 나옵니다. 이런 거 깊게 고민하지 마세요. 1.01이라고 쓰세요. 그냥. 왜? 절사하래요. 채점자도 귀찮다고. 2달 동안 몇 프로나 증가했겠어요. 주거용 건축물이.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시점 수정 안 했다고 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1.01밖에 총액에서
영향 가는 게 없잖아요. 여기 내가 주거용 건축물 목차를 잡고 식을 썼어 하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거용 건축물 하실 때 법조문, 법 75, 칙 33, 칙 58 이렇게 하고 이제 가시면 됩니다. 칙 58은 뭐였지? 600만 원 이상은 줘야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축산업 보상은 저도 공부 안 했습니다. 이 법조문만 외웠어요. 11페이지 보세요. 해설 11페이지.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축산 보상까지 내가 언제 해. 적용 공시지가 고르는 것도 배우는 날 힘들었고 이런 거 다 하기 힘든데 내가 축산 보상까지 해야 돼? 그래도 불안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공부했어요. 나오면 그냥 요 정도는 쓰고 가야지. 뭐 몰라요. 닭 몇 마리, 병아리 몇 마리 이렇게 몰라요. 줬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 시험에서도 기준 마리수도 다 주고요. 이렇게 하라고 다 줬어요. 칙 49조가 축산업이다. 이 정도를 외우고 이런 거. 그러니까 보상평가를 다 준용하는데 축산보상은 얘는 안 해. 뭘 안 해요? 칙 46조 3항이 일반적인 보상에서 임차인들이 편입되었을 때 뭐 1천만 원 상한 규정이 있어요. 그거 축산보상은 안 해. 그다음에 영업손실제 편입이 돼서 영업 장소를 이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이 그 식당이 장사가 잘 되겠어요? 영업이익이 감소하겠죠. 그걸 보상을 해주거든요. 영업손실 보상해서. 축산업 그거 안 해. 최저한도도 없어. 그냥 요런 정도. 요 정도를 있구나. 이거 막 초정부터 외우려고 하지 않으시고 그냥 법전 있잖아요. 이렇게 법전은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옆에 그냥 이렇게 딱 한 줄 써놓고 이거 이번에 나온 게 이거였잖아. 미만. 기준 마리수 미만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에는 있는데 여기서도 단서 조항이 있죠. 근데 그 가축별 기준 마리수에 대한 실제 사용 마리수 이거 문제 보시면은 뭐 닭도 있었나? 병아리도 있었나? 여기 보세요. 기준 마리수를 다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의 당사자가 키우는 애들이 있어요. 아까 꿀벌 있었죠. 20군인데 뭐 내가 20군이 안 돼요. 그러면 뭐 보상 안 돼. 이게 아니라 전체 이 축산업을 하시는 이분이 키우는 가축이 있고 그 기준 마리가 있잖아요. 이게 1이 넘으면 보상해줘. 이게 논점이었어요. 이번에는. 근데 축산보상 몇 점이었죠? 6점이었죠? 축산보상 손실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잘 모르겠으면 그냥 계산 좀 산식 좀 쓰시고 칙 49조라도 쓰고 나오자 약간 이런 마음으로 저는 봤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축산보상은 수험생 입장에서 전 제꼈거든요. 저 수목도 잘 안 했어요. 왜냐면 제 2년 차인데도 아직도 법조문이 아리까리하고 솔직히 엄청 많잖아요. 아직도 아리까리하고 갑자기 환원율 갑자기 잘 안 구해주고 멘탈 와르르 무너지는데 갑자기 축산보상 법전 봤는데 흐린 눈 하면서 이렇게 안 보고 이랬거든요. 근데 나와버렸네요. 근데 6점이야. 그러면은 나는 여기서 잘해야지. 여기서 아주 저는 발라버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활보상은 수험가에서 계속 냈었거든요. 실무 강사님들이. 그리고 법규 강사님들도 계속 냈어요. 이거 계속 냈어요. 이주대책, 주거이전비, 이사비. 사업시행자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는다. 이거 그대로 법규에서도 많이 내셨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상해야 돼? 이런 걸로 법규에서도 많이 내셨어요. 저 법규에서 이거 공부 진짜 많이 했거든요. 법규에서 이거를 썰을 쓰면서 뭐 몇 개월, 소유자는 몇 개월, 세입자는 몇 개월 이런 식으로 외우고 그러니까 결국 실리법 하나인 게 법규에서 잘하셨으면은 여기서 내가 뭐 못해도 난 여기서 많이 발라야지 8점 다 가져가야지 하시면서 하면 됩니다. 목차를 어떻게 짜시면 되냐면은 요 순서대로 잡아서 짜면 돼요. 1. 이주대책 법조문, 칙조문, 령 이렇게 쓰고 주거이전비, 이사비 다 법조문 다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거를 쓰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진짜 제가 이거 아침에 누워서 봤거든요? 이거 문제지 나와갖고 보자마자 정말 와 이거 뭐지? 징집 갑자기 아들이 군대에 갔어요. 원래 부부와 아들이 이렇게 세 명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주거 이전비는 가구 원수별 가계 지출비로 주거든요. 그러니까 세 명이면은 세 명으로, 뭐 네 명이 살면은 네 명만 대푼만큼 주는데 여기서는 뭐 아들이 군대에 갔으니까 세 명으로 줘야 되냐, 두 명으로 줘야 되냐 그런 이슈가 있었죠. 초시생 입장에서 뭐 이런 것까지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해설 자료에 첨부해놨으니까 그거는 그냥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명인지 두 명인지. 지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한 1년 뒤에 이거 버리지 마시고 다시 한 번만 보세요. 그러면은 진짜 겁나 쉽네 이럴 거예요. 자신감은 획득하실 겁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할게요.